안녕하세요. 네, 어, 프랜차이즈 경영학 12월 2일 날 수업을 저희가 지금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수시 2차 면접 때문에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안 켰어요, 선생님. 이제 지루하실 것 같아서 화면만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터를 좀 늦게 올린 것 같아서 프린터 하셔서 잘 보신 다음에 50분 수업을 할 거니까 이제 간단한 거라 여태까지 들으신 게 있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오실 것 같아서 이제 할 거고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2월 9일 날 오실 때는 여기 있는 자료 저희 4 챕터 말고 5, 6, 7, 8 이렇게 해서 싹 다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 기말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동영상 대인관계랑 중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플랜차이즈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영상 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하게 되네요. 아유 참 네 엄청 화면이 자꾸 끊기는 느낌? 자 요번에는 제가 리더자에 대한 센스라고 그러니까는 꼭 자질은 아니고 꼭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는 센스티브하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자가 지금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될지 누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알아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상대랑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딱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건 너 이건 너 이렇게 쫙쫙 구분할 수 있는 그 위임의 능력도 조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사고방식 자체가 딱 박혀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넓은 사고, 유연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유연화라는 데는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넓은 사고방식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왜 이걸 못했어? 이 정도밖에, 응? 이렇게 또 직원한테 또 그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동기를 좀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수만 뭐 많아 보이지 그냥 15개로 쫙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볼 거는 아니니까 타이틀 위주로 쭉쭉쭉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금 넘겨볼게요. 팀 멤버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혼자서 일을 다 못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가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자가 혼자 난 남편 싫어 그래가지고 혼자 뭐 애기 낳고 애기 기르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중요한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거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자 또 어떻게 하면 되게 될 거냐 리더자니까 누굴 끄는 거 입장에서는 그 구성원들한테 뭘 줘야 되겠어요? 신뢰를 줘야죠. 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줘야지. 그 믿음과 뭐 내가 리더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방금방 해결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내가 했을 때는 이런 노하우인데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서로 그 리더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느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야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점점점 세 개만 볼게요. 팀 멤버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그죠? 요번에 실패했어. 이거 안 돼. 막 그래도 또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잘 못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물론 뭐 영화 보면 서류 확 집어 던지면서 이것도 못해요 막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요새는 별로 그런 거는 없고요. 이렇게 망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리더자가 한 번 더 체크업을 받았어야죠. 남이 한 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책임자는 리더한테 있는 거지 그 구성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갖고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절하지만 정직한 커뮤니터를 이어야 한다. 꼭 누구한테 뭐 아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친절하게 구성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각자의 역할에서 동기부여가 돼서 신나서 일도 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 팀 멤버를 지원해라. 혼자 다 하려고 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다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팀 개발에 초점을 맞춰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런 리더는 일반 구성원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리더의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리더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내일은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주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달은 뭘 해야 되고 내년에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플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팀 멤버하고 조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시키고 또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해서 이 시간 안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빡빡하네라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해낼 수 있도록, 그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세 개 볼게요. 팀 멤버들은 배우고자 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거 나 못해. 내 전공이 아니야. 이거는 어려워. 이런 분 있으세요. 저 주변에도. 이건 어려워. 이거는 할 줄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수를 교훈의 시간으로 활용해서 이용해야 된다.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이거 다음엔 좀 다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해. 안 됩니다. 이건 도대체 해보지도 않고 그거는 안 된다. 조직에서는 그러면 리더 안 좋잖아요. 안 좋아 오너가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좀 어렵더라도 건설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고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장을 조금 이렇게 더 넘겨야 돼요. 성공적인 팀의 핵심 요소는 물론 리더자의 특성도 갖고는 있지만 그 리더자가 된 사람들의 어떤 뭐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미세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언제나 너무 많은 편에서 실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뭔가를 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이게 좋고 좋다. 물론 직접적인 개인적인 방식도 있지만 뭐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사람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스킬을 향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팀에 대한 피드백도 요청할 수 있고요. 말하기 전에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대상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으로 보면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스킬을 쉽게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죄송한데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남이랑 의사소통 잘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높은 감성의 지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성, 이성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었지만 이 감성은 감성 지능은 대인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감정 같은 걸 통제도 할 수 있죠. 내가 막 화난다고 해서 다다다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지능의 직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 또 어떻게 뭐
서로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주변도 보고, 그리고 개방적인 것도 느낄 수 있도록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지 아닌지 좀 어, 확인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 어떤 기분을 좀 고려해 본다든지, 오늘 와이셔츠 되게 예쁘네요. 아, 오늘 뭐야, 드라이 되게 잘 됐는데, 뭐 이런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느낄지를 고려해서 반응도 보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대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팀원들의 조금 기분을 고려해서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핵심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리더인데 구성원한테 자꾸 물어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꾸 결정하라고 얘기해. 그럼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 이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학벌도 역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도 역량이 될 수 있고요. 무슨 사업을 해봤다, 무슨 어디 경력을 다녀봤다, 이런 것도. 그리고 나이도 역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별에는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뭐 이런 것들도 역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를 리더가 가지고 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인 어떤 조언이 필요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커다란 거를 잘라서 세분화하고, 이걸 더 잘라서 더 세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리더가 항상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거는 아니지만 조직 구성원에선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아닌데 저렇게 하라고 그러네 진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조직의 목표가 그거면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소스 같은 걸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실력과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럼 리소스는 뭐냐? 소스. 그래서 데이터 또는 경험을 뒷받침을 좀 해서, 이러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이러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거. 그리고 팀원들의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쟤랑 얘랑 사귀는 거 안 좋아. 쟤랑 얘랑 하는 거 안 좋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우러서 그냥 하는 거. 팀이 시도할 수 있도록 여러 해결책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 팀도 좀 할 수 있고 저 팀도 좀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정확하게 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혼자 잘났다고 막 얘기하면 안 되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청자가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팀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가 딱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듣고 어떻게 제공해 나갈지, 그리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조금 그리고 뭐라고, 완벽주의로 안 돼, 더 해야 돼, 안 돼, 이건 안 돼,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될 때까지 막 뭔가를 잘할 때까지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존중합시다. 뭐, 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경력이 몇 년인데 어디 그냥 죽으려고, 그냥 30년이거든? 3년짜리가 아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이 갖고, 특히 내가 몇 살인데 어디서 대우가 있다는 식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나이는요, 그 나무 나이테 이게 보면 이게 몇 년 됐구나, 10년 됐구나, 20년 됐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나이는 하찮은 미물도 다 먹는 게 나이예요. 하물며 사람이 뭐랄까, 신이 만들었던 완성의 동물인 우리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성숙해지고 여유가 있어져야 되고 덕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린 친구한테
야,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물론 모르는 건 가르쳐야겠죠. 그죠? 학교니까 당연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이로 뭔가를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을 해주는 어, 그렇게 뭐 역동적이고 건강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다 평등하다. 그리고 존경심도 받을 수 있고 존경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존중해야 된다. 직급에 상관없이 팀원들과 동등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대리가 내가 지금 부장인데 어디서 지금 야, 저 과장이랑 얘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넌 정말 잘했어 라고 인정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를 조금 가져야 된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어떤 자세와 존중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좋지 못한 법칙은 한 가지 좋은 법칙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가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인정하시고 가시면 된다. 꼭 이건 리더가 아니래도 우리가 남을 존중한다는 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개발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발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리더와 팀이 장기적으로 조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내가 뭔가를 조금 더, 그러니까 되게 바쁘죠? 나만의 뭔가를 더 하려고 그러면 좀 바쁘죠. 그래서 개인 개발에 대한 여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올라갈 것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좀 떨어질 거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리더의 개인적인 발전과 경력에 도움이 되고자, 점점점을 얘기하다. 어, 업계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컨설팅도 있고요. 무슨 뭐 협회도 있고요. 무슨 뭐 전시회도 있고요. 내 경력과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데 가서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수를 하면 내가 조금 도움이 된다. 그리고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하면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자격증 따게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자격증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수하면 뭐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남의 부서와 함께 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뭐 리더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람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팀을 이끄는데도 되게 좋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협업해서 뭔가를 해 나갈 때 서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 좋은 자기 개발은 지금 선생님들이 자기 개발하러 오신 거잖아요. 60이면 어떻고, 7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떻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하에 최선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 커뮤니케이션도 듣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는 것보다 들어야 된다.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제와 팀의 멤버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중과 공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경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점점점 볼까요? 핵심이 점점점이에요. 팀의 멤버가 의견을 냈어요. 야, 그걸 또 의견이라고 내고 있냐? 아유, 진짜. 아, 됐고. 다음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이거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공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팀 상대를 확인하는 시간을 반복해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이 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 넘겨볼까요?
팀이 주도하는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된다. 없으면 회의 같은 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걸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리더자가 일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약간 나머지는 중요하다는 한 부분 뺀 나머지를 그냥 간과해 버리지 말고 그것도 포함해서 적절한 균형을 있게 리더자와 위대한 리더자가 리더자와 위대한 리더자는 와 차이예요. 와. 책에도 적혀 있지만 와 리더 좋은 리더자와 위대한 리더자는 와 차이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경청해주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위임합니다. 모든 일은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선생님들도 집에 가셔서 지금 여성분이 되게 많은데 당신은 앉아 계세요. 내가 돈 벌어 올게요. 내가 돈 벌어 왔으니까 내가 정리정돈 할게요. 청소도 내가 해요. 밥도 내가 해요. 빨래도 내가. 당신은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죽어나는 거죠. 칭찬을 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도울 수 있도록 당신은 김치찌개 찌는 게 너무 맛있어. 막 이렇게 하던가 또 당신은 뭐 이거 정리정돈을 왜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칭찬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와이프가 날 칭찬해주네. 아싸뷰. 뭐 속으로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하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조직에 간다 그러면 훌륭한 리더라고 한다면 약간 그 사람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약간 역량을 알고 잘 배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모든 것을 항상 할 수는 없죠. 그럼 뭐하러 구성원이 필요합니까?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려면. 그죠? 여기 점점점 볼까요? 다음을 통해서 업무를 위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리고 프로젝트가 복잡한 경우에는 브리프를 제공해서 브리프라고 하는데 브리핑.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이건 어떻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겁니다. 막 이렇게 브리핑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고요. 팀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솔직히 이거는 예산이 이래서 얼마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를 피드백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야근하면 또 수당 들어가죠. 밥 먹여야죠. 막 이러니까 시간 관리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팀원들이 거길 들어갈 수가 있고 멤버가 모두 다 한 사람 빠지고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 정도는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수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책임을 집니다. 네, 제가 잘못했으니까 물어낼게요. 이게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내가 이거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소유를 갖고 그리고 내가 이걸 꼭 완성해야 돼. 이건 포기하면 안 돼. 뭐 이런 약간 그런 마인드로 업무는 일은 어떤 거는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혹시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치를 충족을 못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엔 못했지만 다음에는 더 해야지. 이번에는 안 됐지만 뭐 다음 달에는 더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살 빼시는 분이 많을까요 혹시? 안 돼? 이제 나이 먹어서. 야 누가 60에 야 이 똥배 어떻게 빼니? 뭐 이러실 수 있을까요? 운동하실 수 있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다든가 아니면 뭐 관절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뭐 이래도 뱃살을 빼려고 엄청 노력하고 밥도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빠져요. 60세 때 바디 필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런 거 안 먹다가 뭐 이렇게 뼈나 골다공증 걸리고 뼈에 이상이 생겨요. 뭐 그런 거 다 챙겨 드시고 이제 자기 이게 처녀 몸으로 처녀라 아가씨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근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두 하시고 모두 하시고 모두 하실 거 아니에요. 두피 관리부터 피부 관리까지 뭐 이렇게 목과 꼭 마사지를 받아야 돈을 들여야 관리가 아니라 열심히 뭐 몇 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책임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 자신한테 기대치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건 어쩌보면 너 실수했으니까 이거 물어내가 아니라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이 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에 깊은 열정을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에휴, 월급 받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에라이 뭐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뭐 또 임원이라면 지휘나 리더를 만들어, 야 내가 누군데 감히 이렇게 하지 말고 팀원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업무를 멋지게 해내면 내가 이렇게 했지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고요. 도와드릴게요. 내가 했으니까 오시라고요. 빨리 오시라고요. 막 이러시잖아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자신이 어떻게 갖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뭐 두고도 못해, 뭐 못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자신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잘 봐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노력하는 것만큼 그래 내가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난 됐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고, 사람에게 어떤 동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성취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보고 일을 하면 다 때려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보고 일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 사람이 너 열심히 했는데도 못한다 그랬죠. 잘 못하는데도 또 못한다 그랬죠.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못한다 그랬죠. 그럼 사람이 기운 빠져서 일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만두고 내가 어디 가서도 이 정도 능력이 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벌어먹지 못하고 살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뭐 아까랑 좀 선지자가 됩니다가 빠져먹었네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좀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동영상 볼 때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뭐보다 좀 앞에 나가 있는 느낌 그렇게 안 드세요? 조금 약간 여기도 적혀 있지만 광범위한 정의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최종 결과가 선지자야? 뭐 어떤 거야? 뭐 이런데 어떤 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결실을 잘 맺어가지고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모두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비전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연습이나 리딩을 많이 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어떤 이제 가식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예를 들면 팀이 1년 동안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해서 뭘 이뤄낼 거고 어떤 성과를 낼 거야 뭐 이런 거. 브레이밍 스토밍은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요 쫙 설명한 그냥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회의라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경영학 용어로 브레이밍 스토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촉진해서 아이디어를 내 생각은 어떻고요. 요번 기억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요번에 제가 맡았던 건 뭐뭐입니다. 뭐뭐는 뭐뭐 했고 뭐뭐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회의가 아니에요. 이런 거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텔레비전 보니까 그건 뭐 어떻던데요? 다른 사람은 그러고 하던데. 제가 알아볼까요? 제 친구는 뭐 이런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회사랑 안 맞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근데 주제는 막 섞이는 거죠. 어떤 걸 딱 내놓기 위해서 서류에 되어 있는 게 고착화된 어떤 그런 용어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 서류 가지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할까? 뭐 그런 식이 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계속해서 그런 걸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숏 미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이디어에 연결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가 곧 추진 방안이 될 수 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괜찮을까 저거? 아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니라고 봐. 이렇게 의구심에 갖지 않도록 물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도 있죠. 선지자가 되려면.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은 전략적인 사고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의사결정이나 그 사람이 필요한 욕구, 니즈가 욕구거든요. 그런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너 앞으로 가. 내가 따라갈게. 아, 빨리 가라고. 따라가면 돼.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갑시다. 응? 가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까 존중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른 사람들이 배려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배려는 보여주는 것과 배려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시죠 먼저 이게 배려인 거예요. 근데 존중은 또 그게 아닌 거죠. 팀이 갖고 있는 신뢰를 쌓고 권한을 부여하면 존중과 배려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존중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존경합니다. 리스펙 뭐 요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응?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약간 배려랑 좀 다른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력이거든요. 이거나 경로를 투자하는 것이 좋다. 해봤던 경험도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연대가 없으면 조언이 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점 단순한 업무가 그 이상에 대해서 팀 멤버들과 연대해야 한다. 또는 팀 멤버들에게 목표와 관심사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고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경청자 대박 대박 맞아 막 이렇게 감탄사가 제일 좋다 그랬죠. 누구한테 칭찬할 때 그리고 뭐 할 때 그거 제일 좋잖아요. 샘도 좀 나지. 누가 상 받았어. 그럼 샘도 좀 나지. 그래서 어휴, 조, 아주 좋으시겠어요. 이게 티 나잖아요. 오 축하 오 화이팅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지 뭐. 내 마음 안 좋아도 내가 받고 싶은 상을 남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감하는 경청자가 되고 그리고 팀에 대해서 어떤 뭐 팀이 뭐가 있으면 게임에 참여하기 이건 좀 광범한 얘기니까 그래서 팀원들과 개인 간의 어떤 개인 관계적인 걸 형성도 되게 좋아야 되고요. 이렇게 또 좋아지면 업무적인 관계도 되게 단단해질 수 있어요. 나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그래 그럼 그래 해줄게. 뭐 이래서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것들을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러고 딱 잘라버리지 않고 잘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것도 좋은 협업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최신 트렌드를 파악해야 된다. 너무 또 구닥다리 같고 옛날 생각에 고착화돼서 좀 그런 거는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새로운 소프트웨어, 또 하나 더 나가서 AI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막 컴퓨터 배울 때 어려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도 많이 따라가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카카오톡으로도 페이스톡도 하시고요. 그리고 동시다발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 모임에 묶여있는 사람은 동시다발로 페이스톡도 하시고요. 뭐 이렇게 약간 갖고 있는 기계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폭도 넓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 정보가 되게 풍부하다는 거죠.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어머머머머 대단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기술이 정통화되지 않는 기술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아유 몰라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아우, 나는 옛날 사람이라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요새 폴더폰이나 뭐 그런 거 폴더폰 쓰시는 분 별로 없을 거잖아요. 거의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런 거 걸고 문자하고 그러면 됐지 뭘 더 써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도 일기 쓰시고 이걸로도 은행 보시고 이걸로도 테레비 보시고 뭐 여러 이걸로도 쇼핑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서 아직 기술이 정통화되지 않는 기술을 기반으로 다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에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해라. 인터넷도 좀 찾아보시고요. 네이버나 이런 것도 검색도 좀 해보시고요. 업계 트렌드가 뭔지, 뭐 유행 트렌드도 좋고요. 뭐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뭐 나는 얼굴에 관심이 있었고 뭐 요새 트렌드가 뭐야 미스트가 뭐가 좋아. 요새 뭐 겨울이니까 수분 크림은 뭐가 좋아. 나는 아직도 늙었는데 모공이 있어. 뭐 이런 거. 남자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뭐 그런 외모적인 걸. 그러면 업무적으로 일하실 때 요새는 건설업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요새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게 트렌드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시고 시간을 조금 10분 20분 오래 쳐다보면 또 눈도 아프니까 그런 업계의 트렌드나 기술에 대해서 팔로우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고 또 하나 아까 컨퍼런스 컨설팅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이벤트 이런 데 참여해서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나는 유통업인데 유통업은 요새는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내가 이걸 우체국 가서 붙여야 돼 요새 택배들 오기도 한다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나 이렇게 자꾸 찾는 거죠. 없으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뭐 AI 비즈니스 프로세스랑 자동화 이걸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페 가시면 그 종업원이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서서 내가 터치해서 뭐 먹을 건지도 체킹하잖아요. 그리고 카드 대고 그냥 띵동 뭐 이러면 번호표 나서 그 번호가 나오면 찾아오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사용해서 적응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 세상에서 특정 나는 우직한 사람이야 이건 절대 아니야 난 한복만 입을 거야 나는 절대로 비키니 수영복은 못 입어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 더 많은 사람들하고 따라가야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혁신적인 아이디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특성 이런 거 이론 학자 다 필요 없고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만 딱 구분을 했어요. 리더와 리더 아닌 1930년에서 50년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지나서 50년대에서 60년대는 뭐예요? 전쟁 시대 아니겠어요? 저희 나라만 기준으로 해서 이 학자들은 외국 사람인데 굳이 외국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거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는 리더의 특성이나 리더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거를 이 사람이 따라가면 성공할 것이고 이 사람이 따라가면 성공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만 스타일로 구분했다는 거죠. 1950에서 60년도에서 이 리더십의 특성은 뭐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학벌, 외모, 집안, 출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시대예요. 왜? 이때는 힘들고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를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상황이론 이제 70에서 8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88 올림픽도 하고 조금 더 그렇지만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령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의 효율성은 그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환경에 이루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우리 광주에서 어떤 일이 생겨날 때 우리 다 몰랐었어요. 그죠? 왜? 매스컴을 차단했고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이론에 대한 리더십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80년 이후에는 변혁적인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리더와 따라가는 그 추종자의 관계를 조금 강조했고요. 마인드를 좀 바꿔서 웬만하면 어떻게 조금 변화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리더십이 그렇다면 현대는 어떻게 바뀌었냐? 상황에 따라서 많이 카리스마, 상황에 따라서 미래의 목표가 딱 적여놓으면 카리스마만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적인 목표냐, 그리고 호감물 같은 것, 공통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서 모방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뢰성이 없으면 그 리더자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개인적인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내 거를 내놓다 하더라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은 계속 따라가잖아요. 하자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 없으면 설득이나 뭐 이래도 부하들에 대한 아유 됐어 아유 네 얘기고 필요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또 현대 리더십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정형해야 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어떤 과정을 좀 초월해서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전문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기준, 이건 보수적이고 현존하는 규칙, 물론 위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배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맞게끔 행동기준으로 그 안에서 규칙을 배치해서 규칙에 맞게끔 배치해서 끌고 가는 게 또 현대적인 리더십이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 현상의 변화를 조금 시키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욕구를 조금 가질 수 있도록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어떤 좀 민감이 좀 덜 카리스마가 덜한 거는 민감이 좀 덜 해도 그냥 넘어가. 근데 카리스마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기반해야 된다. 이 권력이 어떻게 보면 비카리스마적인 것들은 뭐 친밀감, 너랑 나랑 친해 이런 것도 있지만 카리스마적인 리더라면 이 권력이 전문성이고 존경심이고 그다음에 자격도 있어야 되고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 금전도 써야 되고 이렇게 돈과 그래서 경계심도 좀 없애야 되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요새 현대 리더십은 조금 차이가 있죠. 리더와 부하의 관계 약간 사업가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요. 모범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찬성할 수 있게끔 리더를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러면 평등한 느낌?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야. 좋아.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카리스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카리스마라는 건 죽지만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사람이니까 같이 뭔가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생각해 보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선에서 낼지 아니면 조금 더 바꿀지는 갖고 오셔서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끝냈어요.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이 챕터를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번에 중간고사 때 보면 의사소통이나 이거는 리더십 플레임까지는 다 안 나갔는데 어떻게 어떤 분은 또 해갖고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안 하셔서 그거는 제가 뺄게요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는 센스!
그래서 그거는 뺄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오시냐면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5장 의사소통에 대한 능력 갖고 오셔야 되고요. 언제요? 12월 9일 날. 지금 12월 2일 날 수업인데 수시 2차 면접 때문에 제가 동영상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의사소통의 이해 능력 갖고 오셔야 되고요. 또 시간관리법. 제가 1시간에 다 끝냈죠. 쉬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했던 리더자의 센스 이렇게 할 거고요. 3개 갖고 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플랜차이 경영학은요. 제목이 좀 그런데 플랜차이를 어떻게 하느냐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제가 올려놓기는 했지만 이거는 뭐 플랜차이의 뜻이 뭐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거의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내고 권리금 내고 뭐 창업 비용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다 시설을 깔고 거기에 주어진 것 같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나 이런 것들은 프랜차이즈를 제가 권면해드리는 것도 괜찮아. 근데 뭐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 업자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8건 8조 그러면 5, 6, 7, 8 4개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경영하게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좀 쓰실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 2개 다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다 올려놓을 거니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가 좀 활성화가 됐나요? 배달이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배달을 해줄 수 있는 환경 호르몬하고 환경하고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배달을 하는 용기에 대해서도 용기나 제품에 대해서도 그걸 제조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왜? 그거 갖다 줘야 되니까. 배달도 아무 생각 없고 2시도 가능하고 3시도 가능하고 받을 수만 있다면 뭐 11시도 가능하고 저희는 끝났습니다. 8시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요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배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걸 하실 때 아무 개념 없이 하시는 것보다도 법률적인 걸 한 번씩 짚고 넘어가거나 아셔야 돼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가맹점사업법 그런 것들을 아셔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공정거래 위법에서 뭐 소송이 걸렸어. 저쪽에서 뭐가 잘못됐대. 아니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 왜? 왜? 이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 몰랐어요. 선처해 주세요. 모르셨어요. 네. 조금 감면을 1,0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그럼 900만 원으로 빼드릴게요. 이 정도지 몰랐어요. 감면해 주세요. 이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것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곧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5번, 6번, 7번, 8번 4개만 들으시 프린터를 해가지고 오시면 12월 9일 날 간단하게 기말고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북을 쓸 수 있게끔 제가 종이를 가져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16일 날이 시험인데 조금 일찍 보는 거예요. 그리고 16일 날은 이제 과제 대체했다라고 해서 그래야지 제가 그날 다 걷어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 6, 7, 8에 생각해 보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시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고민을 했는데 보고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써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게 채점하는 그런 형식에 대한 자료 그것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적을 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쓰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나머지 맨 밑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자료로 해서 쓰시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는 안 해갖고 오셔도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만난다고요?
12월 9일 뭐뭐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5번 강좌 5강좌 6강좌 7강좌 8강좌 프린트해서 올 것. 아우 깜빡이 죽고 저번 거 안 갖고 왔다 이러면 안 돼요. 아 같이 봐요. 이것도 안 돼. 갖고 오셔야 돼. 갖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렇게 꼭 갖고 오세요. 네. 제가 오늘은 뭐 음악도 안 켜고 그냥 50분 다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1분만 안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면접 때문에 동영상 돌릴 거라 저도 그 전날 들어서 전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열어 놓겠습니다. 한 3일, 4일 이렇게 뭐 일주일씩은 어렵고요. 이렇게 열어 놓을 테니까 과대님 통해서 제가 톡벌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쭉 열어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